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오은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만화책은 세상 너무 불행한 내용이라 사실 읽기가 힘들 정도였고, 참 공유드리는 지금도 좀 각오가 필요한 책입니다. 김철수씨 이야기. 책 뒤편에 이렇게 쓰여있네요. 21번 쉬고 뱉는 것조차 김철수 씨에게는 힘겨운 싸움이자 투쟁이었다. 김철수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김철수 씨 이야기 저희 한번 또 가볼게요. 1970년으로 추정되는 해 모월 모일, 김철수 씨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버려집니다. 웅애. 아이의 아빠는 여자를 버렸고, 여자는 어두운 골목에서 철수 씨를 낳고 그대로 도망간 것입니다. 최소한의 모정으로 주변에 있던 바구니에 천으로 감싼 철수 씨를 담아두었지만, 철수 씨는 쓰레기로 오인이 되어 쓰레기차에 실려서 쓰레기장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쓰레기장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철수 씨. 아기 철수 씨는 울 힘조차 잃어버린 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다가 한 여성에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녀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듯 했는데 바보같이 실실거리다가도 작은 소리라도 났다면 깜짝 놀라 경계하며 무서운 표정을 짓고 한 곳을 한참 동안 노려보곤 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요. 언제나 헤헤 하며 웃었기 때문에 철수 씨는 그녀를 헤헤라고 불렀죠. 헤헤는 벙어리였습니다. 헤헤도 말을 하지 못하고 헤헤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잘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철수 씨 역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철수라는 이름도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 꼭 언어를 모르는 원시인 같기도 합니다. 철수 씨는 헤헤에게 길러져서 5살이 되었습니다. 말은 할 줄 몰랐지만 사실 철수 씨는 타고나기를 머리가 아주 비상했고 사물에 대한 몰입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림 보이세요? 철수 씨가 퍼즐에 털썩 주저 눕는 그림인데요. 퍼즐이 엄청 크잖아요. 한 번은 헤헤가 주워온 퍼즐 상자 속 3000개 피스 퍼즐을 밤을 새워서 다 맞추기도 했답니다. 철수 씨는 완성된 그림은 본 적도 없었는데 3000개를 완성된 그림을 알지도 못한 채. 헤헤는 가끔 잠을 자다 발작을 일으키곤 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너무나 무서운 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그 일이 헤헤가 문득문득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경계태세로 어딘가를 노려보는 이유였을 텐데요. 그림이 너무 무섭죠? 그림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실 저도 김철수 씨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식의 그 화풍으로 그려지는 그림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그만 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튼 어찌됐든 헤헤와 철수 씨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 쓰레기장에 어느 날 남자 2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이 아줌마! 거기서 왜 도망가? 아줌마! 거기 안 서? 남자 2명 중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한 명을 보고 헤헤가 누군가를 연상했나봐요. 갑자기 미친듯이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뛰고 또 뜁니다. 5살 철수 씨가 붙잡을 수 없을 속도로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평소와 무언가 다름을 느낀 철수 씨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헤헤는 평소에도 사람을 경계하고 도망치곤 했지만 언제나 그래도 뒤를 돌아보며 철수 씨와의 거리를 유지했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리 늦어도 헤헤는 철수 씨에게 돌아왔었습니다. 철수 씨는 헤헤의 따뜻한 품과 코 고는 소리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헤헤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철수 씨는 그만 빨리 도망가야 되는 와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큰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울던 철수 씨 앞에 언제나처럼 헤헤가 돌아왔어요. 가쁜 숨을 내쉬며 철수 씨가 쩔뚝쩔뚝거리며 헤헤에게 다가가려고 일어났어요.
철수 씨의 뒤에선 여전히 낯선 두 명이 해해를 찾고 있었죠. 야, 이쪽이다! 경필아, 여기야, 여기! 아줌마 여기 있네! 철수 씨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빨리 뛸 수가 없었어요. 해해가 철수 씨를 챙기면 아마 두 남자에게 잡히게 되겠죠? 해해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에게 말을 합니다. 미안해, 아가야.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것이 철수 씨가 들은 벙어리 해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소리였고, 너무 놀란 철수 씨는 그 자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해에는 다시 뒤돌아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철수 씨는 해에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죠. 남자 두 명은 경찰이었습니다. 벙어리 해해가 쓰레기장에 숨어 살았던 이유, 잠을 자다가도 수시로 악몽에 시달리며 발작했던 이유,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했던 이유, 그리고 철수 씨를 버리면서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 컷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알지 못하죠.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려지고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해에게 버려진 철수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끈적하고 답답하고 시커먼 것이 자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경찰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진 철수 씨.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고아원 원장은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애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조그만 실수에도 폭행을 휘두르는 악마였죠. 저 원장님, 이 아이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없어서 원장님이 지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아, 보자. 얼마 전에 나간 애 이름이 뭐였지? 아, 맞다. 김철수. 야, 그걸로 하지 뭐. 어찌되었건 이 원장에 의해 김철수 씨는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답답하고 괴롭지 않으신가요? 이 만화는 사실 많은 독자들로부터 도저히 봐지지가 않는다, 보기가 너무 괴롭다는 평을 들을 만큼 불행과 불행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철수 씨에게 행복을 허락하려 하는 건지, 이건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 철수 씨가 가진 유일한 행운은 그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게 되는 것, 그거 하나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나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것은 어쩌면 차라리 나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철수 씨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에게, 친구에게, 부모에게. 철수를 배신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엔 아니겠지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이번만엔 다를 거야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고. 그렇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처로 무너질 때마다 철수 씨의 마음속에 있는 검은 덩어리가 점점 더 크게 자라납니다. 철수 씨를 잡아먹을 만큼 크게 자라게 되죠. 모든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게 된 인간 혐오자 철수 씨는 그렇게 끔찍하고 엄청난, 다른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천재적으로 똑똑한 철수 씨만큼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악당이 되는 거예요. 악당 김철수 씨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의 계획은 지구에서 전 인류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천재 김철수 씨가 어떤 방법으로 그 계획을 실현에 옮기게 되는지 직접 여러분이 이 부분은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해해의 과거 회상신과 만화의 시대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만화는 우리 현대사의 끔찍하고 아픈 부분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철수 씨가 모든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게 되는 것에도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만화에서 철수 씨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철수 씨를 배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물론 저도 주인공인 철수 씨가 너무 안타까워서 철수 씨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치졸해 보이고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모두가 대단한 영웅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과연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신의를 지킬 수 있을까?
비록 내가 역사를 바꾸는 훌륭한 사람처럼 행동하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지나간 과거의 일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직시하고 바로 잡는 부분에서만큼은 보기 싫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해서 덮어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끔찍한 과거이더라도 만화로 직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김철수 씨 이야기 만화책을 정말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 만화책은 절대로 즐거움을 위한 만화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힐링을 하고 싶을 때 볼 만화책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보셨다가 추천받아서 봤는데 1화부터 너무 기분이 나빠 막 이렇게 저를 탓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사실 저도 보기 힘들다 하면서도 도대체 이 망할 놈의 불행은 언제 끝나는지 끝이 나긴 하는지 그게 너무 오기가 생겨서 결국에는 다 보긴 했지만요. 가영 김철수 씨, 기구한 운명의 천재 김철수 씨, 인간 혐오자 김철수 씨에게 과연 행복은 찾아오게 될까요? 수사반장 작가님의 김철수 씨 이야기였습니다.